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고급 연구 방법론 6번째 시간을 강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오늘은 실제로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 때 저 집이 아산인데 아산에서 고향인 원주 강원도에 갔다가 부모님 뵙고 그 다음에 이제 처가댁에 가서 있다가 다시 아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처가는 이제 서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학교에서 새로운 태블릿을 나눠줬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대학원생들이시라면 실제로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연구를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연구의 장절 구성을 보면 총 크게 5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서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선행 연구가 나오고 3장에서는 연구 방법, 4장에서는 결과, 5장에서는 결론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틀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틀이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저희 수업 듣는 학생들께 이제 여쭤보니까 상담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상담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내담자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도 진행하시고 교육은 말 그대로 두 가지 다 하죠. 양적인 것도 하기도 하고 질적인 걸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그 논문도 기본적인 순서가 있어서요. 요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 장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각 장의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은 왜 장절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구성된 장절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주장을 결국은 파악하는 데 제일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논문이라는 것도 결국 논문이라는 것도 바꿔서 말하면 자기의 학문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주장을 하냐면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이거를 보고 네 넘어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연구 주제를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여러분 뭘 연구해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것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결국 기존의 주장과는 다르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한다.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논문이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것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고 실제로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학위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박사학위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어려운 논문을 쓰게 되는 거죠.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하는 것들. 근데 이거 연구 주제를 그러면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연구 주제는 잠시만요. 연구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연구 주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 주제라는 것은 어떤 인풋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풋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선배들이 연구한 기존의 논문들을 통해서 충분한 인풋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도 궁금한데 이 부분 아직 연구가 안 됐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의 주제로 삼아서 논문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이거 뭐지?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연구 주제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거는 선행 연구들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논문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지들을 탐색하고 그 논문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탐색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논문 찾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호서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로그인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학번이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대학생 핵심 역량이라고 일단 검색을 하시면요. 이 부분에 보시면 그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제 관련된 논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눌러주시면 여러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보시면 각각이 이제 논문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연도가 몇 년도에 쓴 논문인지, 가능하면 최근 논문이면 최신의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어떤 학회지에서 쓴 논문인지, 어떤 학술지에 기고된 논문인지를 이 부분을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357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가 요 교육연구방법 32호 3권에 357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에 들어가 있는 게 이 논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내려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평생교육연구 2020년 연구에서는 성인 여자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대학생 핵심 역량에서는 어떤 진단 도구 같은 것들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진단 도구에 관심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요 풀텍스트 스콜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실제로 이 논문이 등재되어 있는 크게 이제 몇 개, 그렇게 많진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한 3-4개 정도 DBP야, 스콜라, 그 다음에 키스 이 몇 가지 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원래는 이것들도 다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학비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무료로 이 논문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문 저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논문이 저장이 되고요. 논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논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논문이라는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핵심 영양 진단 도구에는 어떤 문항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영양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읽어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장절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논문을 읽은 다음에 비로소 논문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200편의 논문을 읽어야 된다. 200편의 논문을 꼼꼼히 읽으면 박사 논문 쓸 자격이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200편도 어떻게 200편이냐면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넓은 분야, 이렇게 넓은 분야의 논문을 100편 읽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공부하고 싶고 궁금했던 연구 주제와 연관되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제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렇게 더 깊게 이렇게 또 100편을 읽어야 어떤 제가 원하는 논문의 모습이 구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논문 쓰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연구 같은 걸 해가지고 실제로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떨 때 저런 위험함, 측정 오차가 줄어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주제를 탐색했다면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해 볼 수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하냐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논문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연구자의 주장이죠. 연구자의 주장. 이게 뭘 주장하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 많은 주장할 것들을 주장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내가 이것을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령 기존 주장이 있었는데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어떤 근거를 내가 찾아냈다 하는 경우에 기존 연구 실적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거는 전혀 다른 결과를 함의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서론에서 밝힐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기존의 연구가 없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연구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내 연구가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토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적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내가 뭘 할 건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죠. 그 연구의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써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분량으로만 따지자면은 분량으로는 한 6에서 7%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6에서 10%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전체 논문이 20페이지다 라고 하면은 2페이지 정도를 소요해서 이렇게 사실 이제 많이 쓰면 좋거든요. 그 연구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면 좋긴 한데, 어쨌든 그 뒤에 또 그 논문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페이지가
그 학술 논문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뭐 학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20페이지면 20페이지, 뭐 어떤 거는 뭐 6페이지짜리도 있고요. 어떤 건 뭐 30페이지에 써서 내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도 되긴 뭐 최대 20에서 30페이지까지 해서 30페이지 넘어가면 안 되는 논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연구가 중요하다는 거를 충분히 어필을 한 다음에 보통은 맨 마지막에 연구 주제, 그래서 연구 문제가 뭔지를 딱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하겠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그 앞서서 했던 강의 중에 가설 검정이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가설 검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두 가지를,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정확하게 적어서 넘어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으면은 지금까지 그 분야에서 연구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죠. 미리 행해진 연구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했던 연구예요. 선배들이 했던 연구. 그래서 가령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핵심 역량에 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핵심 역량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연구 동향은 어떠한지. 만약에 제가 아까 찾았던 건 핵심 역량 측정에 관한 거잖아요. 핵심 역량을 측정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이런 역사나 이런 거, 그런 것들 하고, 네 번째로는 뭐 그래서 요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개념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크게 뭐 한 3, 4장 정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3, 4절 정도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밝혀야 되는 거는 원래 흐름, 원래 논문에서 원래 그러니까 기존에는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그 칸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이나 이런 책을 보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행복이다 라고 했을 때 행복에 대한 정의는 전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정의는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의가 모두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뭐 A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했고 B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했고 C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 말을 종합해 보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개념은 결국 어떤 D라는 개념입니다. ABC의 말을 합친 D라는 개념으로서 행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정의를 하던가 아니면 A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A의 행복감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행 연구에서 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념들이 내 연구에서 어떻게 선배 연구들하고는 다른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밝히는 게 이제 2장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장 연구 방법인데요. 이 연구 방법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1장에서는 내가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2장에서 살펴봤죠. 그럼 3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밝힐 것인지 how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how.